유럽 대륙만큼 넓은 대륙이 3km 두께의 얼음층으로 덮여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요하고 적막하고 변함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 남극은 황량한 사막이 아니다. 숨겨진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얼음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물, 묻힌 산, 어두운 호수, 압력이 가해지는 강, 뜨거운 암석,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극은 지구의 일종의 기록 보관소이기도 하며 과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극은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동남극은 고도가 더 높고 더 춥고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서남극은 다릅니다. 서남극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안반으로 부분적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얼음 분지처럼 생겼는데 바닷물이 얼음 아래로 스며들면 아래에서부터 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빙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 아래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따뜻한 공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것은 얼음 표면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남극에서는 문제가 종종 얼음 아래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빙붕 아래로 스며들 수 있는데 이 빙붕은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층으로 내륙 빙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빙붕이 얇아지거나 부서지면 그 뒤에 있는 빙하는 바다를 향해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마치 뚜껑이나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단 몇 데시미터만 상승해도 해안선이 바뀌고 폭풍 해일이 심해져 저지대 도시와 항구, 도로, 하수 시설이 더 자주 침수됩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경제, 보험, 주택, 사회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지하 토양은 이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얼음 아래에는 차가운 암석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열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서남극에는 거대한 균열계와 열곡과 같은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내일 당장 화산이 폭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는 빙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더 많은 열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은 빙하 바닥의 융해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녹는 현상은 얼음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을 생성하거나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숨겨진 세계, 빙하 아래의 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수 킬로미터 깊이의 얼음 아래 많은 지역에는 폭포가 존재합니다. 환경이 덥기 때문이 아니라 압력이 엄청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과 움직이는 얼음의 마찰 때문에 물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대한 호수를 형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운하와 강을 따라 흐릅니다. 그것은 마치 인체 아래에 있는 혈관망처럼 보이지 않는 수계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 중 하나는 레이더와 측정을 통해 발견된 거대한 빙하 아래 호수인데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호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개념입니다. 얼음 아래에 물이 있으면 얼음이 더 잘 미끄러집니다. 썰매 아래로 졸졸 흐르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빙하가 바다 쪽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극 대륙 아래에는 얼음 손실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며 특정 지점에서 속도가 빨라지면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법이 아니라 물리학입니다. 과학자들이 빙하 바닥을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더 흥미롭고도 놀라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호수에는 무엇이 살고 있을까요? 빛이 없고 영양분도 극히 부족한 극한 환경에서도 특수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생물은 괴물이 아니라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지구에서 생명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둘째,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아야 할 곳을 이해하는 데 모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위성들의 얼음 아래 같은 곳에서 생명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극 자연지하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극에는 물과 미생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도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 얼음 아래에는 산맥들이 묻혀 있습니다. 어떤 산맥들은 아주 오래되었고 기후가 지금과 달랐던 시대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극 대륙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얼어붙은 대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맥들은 얼음의 모양, 흐름 방향, 빙하의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 산맥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얼음을 이동시키는 장애물이자 통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미래 예측을 바꿔놓습니다. 얼음이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지 이해하려면 아래쪽 지형이 어떤지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 깊은 계곡이 있으면 얼음은 자연 하천처럼 흐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 산등성이가 있으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 세계 지도는 미래 해수면 상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영상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연속 영상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클링 AI를 사용하여 다양한 클립을 생성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클링 AI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적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남극은 단순히 위험한 곳일 뿐만 아니라 방대한 기록 보관소이기도 합니다. 얼음 속에는 수백 년에 걸쳐 해마다 축적된 층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 지층에는 과거 대기의 흔적이 마치 갇힌 공기방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 방울들은 말 그대로 고대 공기의 샘플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분석하여 당시 이산화탄소의 양, 기온, 그리고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순환 과정을 재구성합니다. 즉, 남극 대륙은 지구가 변화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기후 모델을 구축하고 실제 위험을 파악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남극 대륙 아래에는 세계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균형이 깨지면 기후는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극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과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극은 군사화를 제한하고 연구를 관리하는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는 매우 미묘한 균형입니다. 오늘날 남극은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극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도 발전할 것입니다. 그 대륙을 자원 매장지로 바라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오늘날 자원 추출에 대한 논의는 대규모 현실적 실천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주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존재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관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 다음은 물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점점 더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세상에서 얼음은 꿈같은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반하기도 쉽지 않고 가격도 비싸고 손쉬운 해결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 자체가 긴장감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거대하고 소중한 것에는 누구나 언젠가는 가까이 다가가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합니다. 바로 독보적인 과학 연구 플랫폼인 남극 대륙입니다. 예를 들어 남극은 운석을 찾기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얼음이 움직이면서 우주 암석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으며 하얀 배경 덕분에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운석은 태양계 원시 문명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암석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물은 어디에서 왔는지, 특정 원소들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도 있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추위를 자랑하는 남극은 일부 관측과 특별한 실험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얼음을 탐지 수단으로 사용하여 거의 감지 불가능한 입자를 포착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과학이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기술과 측정 방법을 개선하여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극 대륙 아래라는 말은 단순히 얼음 아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표면 아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래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서남극 빙하의 안정성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해양 자원이 손실되면 해수면이 많은 해안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항구,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내 이주, 갈등, 막대한 비용을 야기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예측이 더 정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예측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건설할지, 무엇을 보호할지, 댐은 어떻게 설계할지, 보험은 어떻게 계획할지,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입니다. 여기서 과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남극이 점점 더 상징적인 존재, 즉 시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남극을 보호할 수 있다면 협력, 규칙, 한계를 관리하는 능력 또한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남극이 경쟁의 장이 된다면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미래의 극한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는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미묘하지만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우리에게 거시적인 사고를 하도록 강요합니다. 지구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 아래에는 해양, 열, 압력, 대기 변화에 반응하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엄청난 균형이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남극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그 대륙 아래 어둠과 침묵 속에 숨겨진 곳에는 바다를 넘고 해안선을 바꾸고 경제를 변화시키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꾸고 극단적인 생명체를 드러내고 기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대륙 중에서 가장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극 대륙이야말로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대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를 볼 수 없지만 그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극 대륙 아래에는 지구의 과거가 있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도 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